보시는 것처럼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이 되어 있는 열이 난 개체 낙하치를 해가지고요. 확인을 해보니까 열을 보이는 개체가 한 14마리 정도 됐습니다. 그래서 14마리 그리고 열이 보이지 않는 애들 해가지고 각 돈방에 그러니까 발생된 돈방에 한 20주를 체크했고요. 체열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돈방 여기는 이제 통로입니다. 여기 사람이 다니는 통로고 인접되어 있는 돈방에 또 20주를 체열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사 발생 돈방에서 20주 그리고 인접 돈방에서 20주를 체열했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모동 같은 경우도 뭐 10마리가 아니라 한 8마리 그 중에서도 체온이 좀 높은 거 한 마리 포함해서 8마리를 체크했고요. 그 다음에 포위자전서부터 41령, 71령, 101령까지 각각 10마리, 10마리 하다가 101령에서는 좀 약간 호흡기도 있어서 상당히 발열이 되는 애들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체열 주수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해서 총 98주를 체열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체열을 했는데 이 열화상 카메라로 체크했던 1번에서 14번 14마리가 그 발생된 돈방에서 열이 났는데 그 돈방에서 양성이 확인된 건 12마리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그 안에 열이 나진 않았지만 그 중에 한 마리가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래서 발생된 돈방에서만 항원이 바이러스가 13마리가 확인되고요. 인접된 돈방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포위자전서부터 모돈 모두 다 그 아프리카 돈열 항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. 이 아프리카 돈열은 말 그대로 열이 나는 질병입니다. 그래서 열에 대한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그 고기로 나가는 돼지, 이 아프리카 돈열에 감염이 돼서 고기로 추가돼서 더 이상의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 도축장이라든가 아니면 추라전, 추라시. 지금 현재 이제 추라전에 뭐 여기 계신 뭐 분 중에서도 공수유사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 내에서 뭐 출하하기 전에 임상 예찰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형식적인 임상 검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아니 눈으로 봐가지고 열이 나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? 신도 아닌데. 그러니까 추라전, 추라시 최소한 도축장에서 발열에 대한 개체 모니터링이 상당히 중요하다. 이런 얘기를 이제 강조하고 싶고요. 이 접촉성 질병입니다. 무좀이라고 낮게 타국으로 평가해서 죄송한데 이 아프리카 돈열 같은 경우는 이 접촉성 질병입니다. 그래서 이 뭐 그 아까 서두에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제역처럼 이 전파 속도가 빠른 그런 방법보다 더 과감한 그 지역적 살처분은 상당히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 바보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접촉성 질병에 대한 과감함보다는 좀 세련된 그 OECD 국가에 가입한 세련된 국가처럼 이 세련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이 중간 내개체 이런 거에 대한 차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돈열은 여기 계신 양돈 전문 수의사분들이 뭐 다뤄야 될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임상 증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 다음에 임상 증상에 대한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전문 수의사들이 아프리카 돈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.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단방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. 뭐 엄기룡 원장님이 처음에 그 발표를 하셨지만 그 농장은 이 아프리카 돈열 전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돈열 후로 나눠서 상당히 달라져야 됩니다.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발생된 농가 중에 안타까운 농장 중에 하나가 이 차단 방역이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돼지 이동로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제가 추정하건데 돼지가 본사 또는 돈방 밖에서 나오면서 감염된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발생된 농가가 있다고 전 확인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돼지를 이동할 때 특히 임신사에서 분만사로 갈 때 또 자돈에서 육성사로 갈 때 또는 육성사에서 비육사로 갈 때 이 돼지한테 철저하게 돼지만 가는 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차단 방역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개선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
이 안 되는 농장, 소위 말하면 안 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 과감한 도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예, 끝으로 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 아프리카 돈열 같은 경우는 이 접촉성 질병입니다. 이 접촉성 질병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만 이 아프리카 돈열에 대한 박멸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종식을 바랄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재입식이 되더라도 그분들이 재입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그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 편히 재입식을 해서 내 농장을 차단 방역을 철저하게 했을 때 다시는 감염되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재입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접촉성 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발표였다고 생각하고요. 질문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우리 할인 중앙연구소의 주용. 안녕하세요. 할인 중앙연구소의 주용입니다. 어려운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마지막 요약하는 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가에서 정보 공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가 혼란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매번 사태 보면서 우리가 그걸 좀 잘 아는 것 같고 나중에 백서 나온 거 보면 빠진 게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게 두 가지인데요. 아까 그 매개체로서 뭐 쥐, 고양 이런 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 했는데 혹시 현장에서 그거 관련한 할인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간 검토나 조사가 있었는지 전혀 내용이 저희한테는 오픈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역학적 관계로서 차급차, 분류차, 추가차를 이야기하셨어요. 그 역학적 발생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어떤 증거가 있어서 하신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발표하실 그 최종영 원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 뭐 검역본부에서도 오셨을 겁니다. 근데 사실 저도 역학에 같이 인발부돼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파리에 대한 검사라든가 농장별로 혈액에 대한 검사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듣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문의를 했어도 그 농장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오픈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.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파리에 대한 거는 음성으로 나왔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환경 그 시료에 대한 거, 뭐 바닥에 대한 검사라든가 심지어 뭐 작업자의 장화라든가 아니면 뭐 금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설치류 고양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공동으로 참여했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는 없었습니다. 근데 금익이라든가 환경, 바닥이라든가 장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채팅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